학생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번 한 일주일 동안 고등 국어를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음, 고등 국어는 뭐 이제 여러분이 9학년 국어 수업에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내용도 많고 또 배워야 할 것도 아주 많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의외로 영어나 수학이 아니라 이제 국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국어가 뭐 영어나 수학보다 엄청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나름 그래도 국어를 좀 잘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은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국어를 잘 했든지 못했든지 또 뭐 국어에 소질이 있든지 없든지랑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 다 새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내가 잘하지 못했더라도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선생님이 이제 어떤 파트를 공부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수업이 이제 문법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9학년 때 문법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법을 체크했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사실은 뭐 이게 꼭 1학년의 교재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그 수능을 보게 되는 3학년 때까지 계속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참고서처럼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다 메모도 많이 해두고 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놓기도 하고 해서 이 책을 이번에 한번 본다고 해서 이제 뭐 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중에서 선생님 이제 처음부터 안 할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품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원부터 할 건데, 여러분 교재는, 네, 64쪽이에요. 64쪽.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64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품사. 여러분 낯설지 않죠? 그렇죠. 9학년 때 국어 시간에도 배웠을 테고, 또 영어도 이제 품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품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낯설지 않을 텐데, 이제 이 중학교 때 배웠던 품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는 단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품사가 도대체 뭐냐? 품사가 뭐냐를 봤더니, 자, 단어를 공통된 성질을 바탕으로, 이제 그쵸? 공통된 성질을 바탕으로 갈래를 나누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어든지 정의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대충 이런 뜻이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이 의미가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꼭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든지, 뭐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든지 해서 그 단어를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뭐 대충 이런 뜻이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버릇이 되면 안 돼요. 자, 품사도 한번 보면은 이 품사라는 게 다 어떤 단어들을 이 세상에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나누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나누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 것을 품사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눈다라는 거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9학년을 선생님이 나눌 거야. 나눌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나누는데 아무 기준이 없이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그럼 이제 안경이라는 게 기준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빨강색 옷을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그럼 빨강색이 기준이겠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나눈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품사를
이제 이 단어들을 나눌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이 표야, 표. 그 문법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개념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라는 건 이런 거죠. 품사가 뭐야? 그러면 단어들을 공통된 성질로 이렇게 나눠 놓는 거. 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동사가 뭐야? 형용사가 뭐야? 하는 게 개념이거든.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걸 하기가 어려워. 자, 그런데 이해해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좀 안타깝게도 문법은 이해하는 것 플러스 뭐를 해야 되냐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해는 어떻게 하거든?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구나라는 걸 이해는 하는데, 이제 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볼 때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암기할 게 사실은 이렇게 엄청 많진 않아. 만약에 이게 암기할 게 너무너무 많으면 사실 이 문법이 힘들 텐데, 문법은 기본적으로는 이해하는, 네가 이해하고 있니? 네가 품사라는 게 뭔지 이해하니? 네가 동사가 뭔지 이해하니?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문제를 하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라는 것들.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면서 얘 이거는 외워라. 이거 외워야 돼. 하는 것들은 어쨌든 외워야 돼. 그거는 꼭 외우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요 네모 있잖아? 지금 이 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외워야 될 부분이야. 이 나중에는 많이 하면 사실 이제 이거 뭐 안 외워도 저절로 알게 되는데, 일단 지금 외워야 돼. 일단 별표 하나 칠게, 선생님이. 네. 자, 단어를 나누는 것을 품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지. 근데 그 기준이 뭐야? 이거야, 이거. 예. 형태, 기능, 의미. 네. 자, 기준이 뭐라고? 그렇죠. 형태, 모양. 형태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모양이야, 모양. 그렇지? 모양. 뭐 어떤 모양이야? 그쵸. 단어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단어의 모양. 그 다음에 단어의 기능. 기능은 뭐야? 단어가 무슨 일 하느냐라는 거잖아. 그렇죠. 단어가 하는 일. 하는 일. 그 다음에 의미는 뜻이겠지, 뜻. 그 단어의 뜻이 뭐냐? 뜻이 어떤 거냐? 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품사의 기준 세 가지를 알아둬야 돼. 다시 뭐라고? 형태, 기능, 의미. 를 가지고 이제 단어들을 나누는 거야. 자, 이 세상에 단어가, 아까도 말했지, 되게 많지. 단어가 정말 많아.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들 한번 다 뭐 해볼까? 뭐 많겠지. 아무거나 해볼까? 뭐, 사랑, 그 다음에 뭐 학생, 그 다음에 뭐 뛰다, 그 다음에 예쁘다, 그 다음에 뭐 책,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뭐 빨리, 뭐 지금 선생님이 단어 몇 개 썼잖아. 그렇죠? 지금 이 단어들인데, 이거 일단 지울게요, 선생님이. 자, 이 단어들을 지금 선생님 썼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들을 이제 나눌 거야, 우리가. 나눌 거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은 형태, 모양인데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면 불변어, 가변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변이라는 말은 변한다 그런 뜻이야. 변한다. 자, 그러니까 불변어란 얘기는 아니 불자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란 얘기야. 즉 뭐냐 하면은 단어의 모양이 변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가변어라는 얘기할 때 이 가자는 가능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변이란 말은 변할 수 있다. 변한다. 라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단어들을 단어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기준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쓴 단어들 중에서 이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집에서 수업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 한번 같이 해볼 거야. 자, 이 중에서 단어의 모양이 절대 안 바뀌어. 자, 단어의 모양이 안 바뀐다는 거는 어떤 문장에 들어가서 쓰더라도 그 단어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 그 다음에 학생, 책, 공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은 이 단어들은 이 모양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 사롱, 이렇게 변하지 않죠. 그쵸? 뭐 사롱 아니면은 소랑 뭐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죠. 만약에 이렇게 변하면 이건 다른 단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아. 학생도 마찬가지죠. 뭐 책 공부 다 이런 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요 사랑, 학생, 책, 공부 이런 것들은 불변이야, 가변이야. 그렇지. 불변이겠죠. 예, 지금 이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아.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미안. 빨리도 불변이에요. 빨리도 변하지 않아요. 네. 자, 여기도 할게요. 빨리도 변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쁘다, 그 다음에 뛰다 라는 이 네모를 친 단어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네모의 단어들을 보면은 이 단어들은 형태가 변해. 선생님 안 변하는데요? 얘네 안 변하는데요? 아니야. 형태 변해. 어떻게 변할까? 한번 너희가 대답해봐. 그렇지. 자, 얘네는 예쁘다는 늘 언제나 예쁘다라는 단어로만 쓰이는 게 아니죠. 그쵸? 얘네는 어떻게 쓰여?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예뻐. 그런데 어제 예쁘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예뻤다.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예쁘다. 그 다음에 오늘은 예뻐. 내일 예쁘다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예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뛰다도 마찬가지죠. 뛰다도 뛰다로만 쓰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뛰는 토끼 할 때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뛰고 있네 할 때 뛰고 있다 뭐 이런 말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뭐 어제 뛴다라는 얘기면 뛰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네모를 친 이 단어들은 어때? 형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지금 우리가 봤던 사랑, 뭐 학생, 책 이런 것처럼 형태가 고정된 게 아니라 형태가 늘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가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이 세상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야. 자, 그럼 이제 이 기준 이제 잊어버리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준. 자, 이 단어가 문장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이 표에서 보면은 아까는 불변어라고 되어 있었던 단어들 중에 기능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된다는 거야. 자, 요 각각의 것은 선생님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의미야. 의미에 따라서 나눌 때는 또 체언도 또 이렇게 세 개나 나눠져. 수식언도 두 개로 나눠지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래서 이 단어들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느냐 하는 게 바로 이 품사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는 거. 형태가 변하는 단어끼리 묶어놓고, 형태가 안 변하는 단어끼리 묶어놓고, 그 다음에 체언 단어들끼리 묶어놓고, 뭐 아니면 용언 단어들끼리 묶어놓고. 자,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서 표를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설명을 볼게.
자, 품사의 분류 기준 했었죠? 자, 형태, 단어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변어와 불변어가 있다라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볼 건데, 자,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문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건데, 이제 봐봐. 여기서부터. 선생님 아까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었잖아. 그쵸? 자, 체언이라는 말인데, 자, 여기 채자가 몸이라는 뜻이야. 한자로. 몸이야. 그러니까 몸이 되는 단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문장에서 꼭 있어야 하는 그런 단어들. 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문장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아직 문장은 배우지 않았죠. 문장은 이제 나중에 다음에 배울 거긴 한데, 여러분 9학년 때 배웠으니까 그 기억을 더듬어서, 자,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 단어들을 우리가 체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나는 빵을 사서 그것을 친구와 둘이 나누어 먹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때 나는은 이게 주어잖아. 나는, 그 다음에 빵을 할 때 이거 목적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목적어고, 그 다음에 친구와 할 때 이거는 뭐 부사어긴 하지만, 예, 그 다음에 둘이 할 때, 이거 둘이는, 또 주어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체언이구나. 문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언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용언은 우리가 동사와 여기 나중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3번째 기준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게 조금 더 낫겠네요. 자, 2번째 기준 보기 전에, 자,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9가지로 분류를 한다 했는데, 우리가 보통 국어의 품사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국품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어의 품사의 9가지인데, 이런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자, 명사 뭐야? 그렇죠. 명사는 이름이란 뜻이거든. 이름. 그래서 사람이나 뭐 사물, 장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이름을 나타내. 그럼 여러분 영어 시간 그 문법에서 그 맨 앞부분이 명사가 나오잖아. 그럼 명사 할 때 뭐 나왔죠? 그렇죠. 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고유명사, 보통명사,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렇죠. 영어. 그 국어는 사실은 그 명사를 그렇게 막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배웠던 걸 그냥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예, 이름을 나타내는 거. 이제 그 정도 말고, 자, 철수, 강아지, 하늘 이런 거 다 이름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사랑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추상적인 단어잖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군가를 향한 이 하트 뿅뿅을 그걸 가리키는 이름이 뭐라는 거야? 그렇죠. 사랑이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실망, 혁명 이런 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명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름이 다 명사다라는 거예요. 자, 대명사라는 거는 뭐야?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명사들이 있었잖아. 이 명사들을 대신해서 쓰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강아지, 이 강아지 참 예쁘다라고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게 펜이거든요. 자, 검은색 펜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검은색 펜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거 보여요? 할 때 이것이라고 말하잖아. 그럼 펜이라는 명사 대신에 선생님이 이것이라는 대명사를 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그는 책을 샀지만 그것을 읽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야?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책이라는 명사를 대신하고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하고요. 자, 수사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수량,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양이나 아니면 순서를 나타내는 거, 뭐 양수사, 서수사 이런 말 하잖아요. 영어에서 1, 2, 3, 그 다음에 뭐 first, second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 국어에서도 하나, 둘, 셋, 넷 혹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것들이 다 수사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알죠? 어떤 동작, 움직임.
나타내는 말이고요.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자, 관형사라는 거는 체언인데요. 체언 아까 뭐랬어요?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하거든? 자,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 주로 이제 명사를 말할 텐데, 명사를 꾸며주는 거. 자, 꾸며준다라는 것은 그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는 얘기야. 우리 선생님이 이제 꾸며준다라는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자, 꾸며준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자세히 설명한다요. 자세히 설명해준다. 자, 여기 예문 볼까? 새 옷을 샀으니 그 옷은 이제 갖다 버려라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옷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옷이라는 명사. 자, 옷이라는 명사인데, 그냥 옷이라고 써 있으면 그냥 옷 종류가 되게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새 옷, 그러니까 헌 건 안 돼. 헌 건 안 되고, 새 옷. 그러니까 이 옷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형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형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와야 돼. 중요한 게 뭐야? 앞에 와야 돼. 순서가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 거야. 앞에서 뒤를 꾸며줘. 예를 들어서 새 옷.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는 되지만 자, 뭐 옷이 새롭다. 이렇게 해서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순서가 앞에 나온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부사는 똑같이 앞에서 꾸며주는 건데, 아까 뭐 동사는 사실 앞은 굳이 상관없는, 부사는. 근데 얘는 아까는 관형사가 주로 이제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부사는 용언이나 문장 등을 꾸며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사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꾸며주는 게 부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선생님 또 더 자세히 설명할 거거든요. 부사가 사실 제일 좀 까다로워.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감탄사 알죠? 뭐 놀라거나 뭐 누구 부르거나 뭐 누구야 하고 부르는 것도 감탄사고요. 네 하고 대답하는 것도 감탄사고, 네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조사인데요. 조사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솔직히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에서 의미라는 게 어떤 의미로 기준을 나눴을 때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조사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단어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하는 경우에 이제 조사를 써요. 조사. 근데 조사가 뭐냐면은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지금 나라는 명사 뒤, 이렇게 대명사 뒤에 붙어 있는 는, 그 다음에 너라는 대명사 뒤에 붙어 있는 만큼, 그 다음에 공부라는 명사 뒤에 붙어 있는 를, 그 다음에 친구라는 명사 뒤에 붙어 있는 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있죠. 적이라는 이것도 명사거든요. 이런 게 명사 있어요. 예. 선생님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요 페이지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 자세한 설명은 이제 뒷페이지부터 나오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9개로 단어를 나눴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하려다 말았던 이제 기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아까 명사, 대명사, 수사 있었잖아. 명사, 대명사, 수사. 여기 있었죠. 여기 명사, 대명사, 수사. 요 세 개가 사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얘네들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체언이다라고 해요. 체언. 그 다음에 여기 동사, 형용사 나와 있죠. 동사, 형용사. 자,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라고 해요. 용언. 자, 아까 체언할 때 선생님이 채자가 몸체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몸이 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용언할 때 이 용이라는 말은 뭐 지금은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일단 거기다 적어 놓을게. 활용하다라는 뜻이야. 활용하는 단어다라고 해서 용이야. 용. 근데 활용하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아까 선생님이 이제 뭐 띄다, 예쁘다 할 때 이거 막 글자가 막 변한다 그랬잖아. 모양이 막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모양이 막 변하는 걸 우리가 활용이라고 이야기해요. 활용한다. 여기 그래서 아까 가변어 봐봐. 단어의 형태가 변함. 활용을 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활용 나왔죠. 활용. 예, 활용이라는 게 뭐라고? 단어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단어에 활용하는 단어다 해서 용어, 여기 있는 이
용 있지, 용. 이 용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용언이라고 이야기해. 동사와 형용사가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식원, 수식. 자, 이 수식이라는 말이 뭐야? 이거야,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꾸며준다. 꾸며준다라는 말이 수식이거든요. 수식.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은 바로 이제 관형사와 부사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단어와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우리가 관계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감탄사가 있는데 감탄사는 다른 단어들과 상관없이 그냥 혼자서 쓰이는 거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깜짝 놀랄 때 어머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어머나 뒤에 뭐 말이 다른 어떤 말이 안 나와도 되잖아. 그래도 뭔가 놀랐다는 뜻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독립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앞으로 넘어갈게. 자, 품사는 단어를 공통된 어떤 성질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잠깐 설명을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들 중에 이름을 뜻하는 단어들만 막 모아.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들을 뭐라고 한다고? 명사라고 해. 자, 그리고 명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였어? 그렇죠. 중심되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체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명사는 모양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변어라고 한다.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어떤 단어들은 다 막 뭔가 움직이는 단어들이야. 움직이는 거, 뭐, 뛰다, 먹다, 웃다, 걷다, 뭐, 이런 단어들이야. 그런 단어들을 다 모아. 그러고 났더니 이 단어들은 형태가 막 변해. 그렇죠. 그러니까 가변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야? 그렇죠. 용언, 활용한다 그랬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의미는 이제 동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딱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 해볼게. 뭐가 좋을까? 학교 해볼까요? 자, 학교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형태로는 뭐야? 학교라는 단어가? 불변어? 그렇지. 학교가 모양이 막 변해? 아니잖아. 불변어야. 자, 기능으로는 뭐야? 체온이겠죠. 그 다음에 학교는 어떤 건물, 공부를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명사.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 표를 외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품사를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요 표의 의미를 다 내가 이해하면 여러분이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여기 요 부분 서술격 조사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부분 먼저 볼게요. 요 부분에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별표 쳐놓을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조사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여기 우리 배울 때 뭐라 그랬지? 이런 명사 있잖아. 명사 뒤에 붙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라고 하는데 이 조사 중에서 이다라는 조사가 있어. 이다라는 조사. 자, 이다라는 조사는 뭐냐면은 이다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러니까 이다라는 조사가 붙으면 그 단어는 서술어가 되는 거야. 서술어. 자,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 여러분 거기에다가 좀 표시해 놓을게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대. 서술격 조사 이다는. 자, 왜냐하면 조사라는 거는 모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한다고? 안 변하지. 봐봐, 는 있잖아. 는이라는 게 변해? 나논, 뭐 이렇게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조사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불변어야. 불변어. 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이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는 얘는 분명히 조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봐봐.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한다. 자, 활용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단어의 형태가 달라지는 게 활용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활용을 해. 그래서 가변어에 속한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네, 서술격 조사.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 자, 나는 고등학생이다. 여기 이다 붙었죠? 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다가 붙어서 얘가 뭐가 된 거야? 서술어가 됐어. 서술어가 됐어. 자, 그런데 이다가 이렇게 바뀌었어. 물어보는 의문문으로 바뀌면 너는 중학생이니? 하고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렇죠? 예. 아니면 얘를 이제 우리가 존댓말을 쓸 거야. 나는 고등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어. 이다가, 이니, 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모양이 달라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어다. 자, 그래서 아까 혹시 표를 보면서 혹시 의문을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있다면, 정말 선생님 칭찬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가변어가 그 동사와 형용사가 가변한 거는 알겠죠? 그렇죠. 동사와 형용사가 모양이 변하는 건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 봐봐. 자, 선이 어디 돼 있어? 선이 잘못된 게 아니야. 선이 지금 여기 돼 있잖아, 여기. 자, 쭉쭉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 관계연 조사거든요.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는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렇지. 가변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예, 요거를 꼭 이 표에서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4페이지에 그 품사의 전반적인 거를 배웠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 그냥 지금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들으면 돼. 듣고 선생님이 필기해, 그 다음에 이거 외워야 돼 하는 거 그런 것만 잘 따라오면 돼요. 자,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건 뒤에 가면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고, 자, 그 옆 페이지라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얼마나 바로 공부했는지가 바로 옆에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머지는 이제 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64페이지를 보지 않고 하는 게 참 좋겠지. 그치?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답을 찾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답이,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앞에 잠깐 봐도 돼. 앞에 잠깐 봐도 되는데. 그래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쭉 풀어보는데, 선생님하고는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뭐가 좋을까? 네, 여기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을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 하나. 기능? 기능은 뭐였더라? 그렇죠. 체언, 용언, 뭐 수식언 이런 게 나온 게 기능이었어. 지금 벌써 외운 애들은 금방 대답했겠죠?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이제 외워야 돼.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이렇게 나왔다는 거. 예,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성격이 다른 것 했습니다. 자, 그러면 뛰어갔습니까? 뭐야? 이거 서술어 역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용언이겠지. 용언. 자, 그 다음에 사실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니다 뭐야? 입니다는 이다의 높임 표현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다가 뭐였지? 서술격 조사였죠. 자, 조사면 뭐예요? 그렇죠. 관계연. 자, 쓰다 용언이겠지. 자, 쓸쓸하다 용언이고요. 형용사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용언이겠지. 그래서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거는 2번이겠지. 자, 그런데 선생님 문제를 좀 바꿔볼게. 자, 이 단어들을 그 형태에 따라서 나눌 거야. 형태. 자, 형태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는 무슨 뜻이었어? 그렇죠.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였잖아. 자, 형태에 따라서 나눈다면 이 단어는 이 중에서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정답. 그렇지. 여기는 여기 다른 게 없어. 여기는 다 형태가 달라지는 가변어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0번 문제까지 선생님하고 해봤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선생님한테 숙제를 내야 되는데, 지금, 문제 푼 거와, 그 다음에 64페이지 공부한 내용, 이게 2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고등 국어 과제 제출, 그러니까 중등에 내면 안 돼. 중등에 내면 안 되고, 고등 국어 과제 제출에다가 여러분이, 과제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